네, 매크로 부담 요인이 상존해 있는 시장, 다시금 2,700선을 내준 우리 시장 제법 낙폭이 깊었습니다. 또 시장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세한 시장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넥 송재경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700선 어제 돌파할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이후 재차도 변동성을 보이면서 되돌림의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 생각보다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결국은 미국발 좀 악재, 그 악재라 하면 결국은 금리가 올라간 거겠죠. 네. 그래서 예상 밖으로 금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미국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좀 많이 어젯밤에 하락을 했고 네. 그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권도 같이 동반 이제 하락을 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동안 발표된 게 1월 달 이어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지금 2월 달 CPI도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 그건 어떻게 좀 잘 소화했지만 또 어제도 그 PPI, 네.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원래 시장에서 기대하는 전월 대비 0.3 생각했었는데 0.6% 상당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2월 달 PC도 꽤 높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FOMC에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FOMC지 않습니까?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파월이 지난주 의회에서는 상당히 시장이 원하는 상당히 듣기 좋은 얘기를 했지만 이 정도 숫자를 보고 또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했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일단은 조금은 관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시장을 좀 유도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주요 변곡점이 3월 FOMC 회의가 되겠네요. 그동안에는 그래도 좀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저가 깔리면서 비트코인도 잘 갔었고 시장도 성장주 중심으로 순환매가 잘 돌았었는데 과연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자극할 수 있을지 사실 시장이 100번 양보해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간 거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기대감이 높았던 것을 줄여나갔으니까. 인하 횟수도 중요하게 될 텐데 FOMC 회의의 관전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일단은 연준이 원하는 수준으로 시장을 끌고 왔다. 적어도 주식시장이 아니라 채권 시장은 끌고 왔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잘 기억을 되돌려보면 1월 초에는 시장에서 7번, 심지어는 8번 금리 인하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점도표가 발표되는 3, 6, 9, 12월 달, 12월 달 마지막 걸 봤을 때는 3번 인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되돌려서 3번으로 이제 시장의 눈높이를 다 강제로 거의 끌고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다만 파월이 지난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에 상당히 좀 비둘기적인 얘기를 해줘서 그나마 시장이 안도하긴 했지만 숫자가 적어도 나오는 걸 봐서는 3번 인하를 하는데 그 3번 인하를 저도 그냥 일단은 유지를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점도표상에서 어떤 느낌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발표되는 SEP라고 하죠.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이것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기도 지금 그 6월 달 원래는 제가 사실은 여기 나온 지 한 5, 6개월 전부터 등에 좀 땀 날 때나 돼야 좀 인하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땀이 좀 많이 나야 되지 않을까.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워낙 미국 경기가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여전히 강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6월 달에도 인하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지긴 하고 있지만 그건 5월에서 6월로 넘어간 거고 6월 달도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점점 뒤로 좀 밀리고 있다라는 것만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의 기대와 연준이 시사하는 점도표 차이의 이 괴리가 굉장히 컸는데 이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사실 시장도 좀 흔들림이 있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얼추 그 괴리가 좁혀졌는데 과연 6월 금리 인하에서 더 이제 지연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시장에 신경 쓰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욕 증시도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도 최근에 좀 기세가 예전만하진 못하고 그죠? 등락에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시장 대비로는 미국 증시의 약세는 좀 제한적이거든요. 미국 증시의 이런 추세를 그래도 유지할 만한 힘은 기대가 유효한가요?
적어도 이제 투자자들은 그런 마음은 꽉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네. 투자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거의 자기 포트에서 주식의 비중이 거의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꽉꽉 채워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네. 그만큼 이제 위험 선호 심리는 상당히 강해져 있다. 그건 맞는데 다만 지금 엔비디아 말씀 주셨지만 연초 이후에 엔비디아가 사실은 1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2조 달러인데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 원이 늘은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성장이었습니다. 어우,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1,300조면 이렇게 했지만 우리나라 거의 연간 그 GDP 저기에 거의 근접하는 네. 예,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확실한 거는 실적이 정말 더 중요해졌다. 실적 때문에 올라왔지만 네. 통상 미국의 대선이 있던 해에는 멀티플 익스펜션이라고 그러죠. 배수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실적이 올라가는 만큼 지수가 올라가는 과거의 경향을 늘 보여왔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엔비디아가 전분기 대비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영원할 수는 분명 없겠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부담감들이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번 실적이 어떤 식으로 또 한 번의 놀라움을 줄 수 있을지 여부는 네. 분명한데 부담감만큼은 그만큼 워낙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것들도 가늠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실적으로 정말 미리 땡겨서 성장성을 주가에 반영을 한 것을 증명을 해줘야 할 텐데 일단 지금은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기대감은 일단 살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GTC 2024라는 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 너무 다 아는 이슈이기는 하지만 좀 쉬었던 등락을 보였던 AI 반도체주한테는 좀 주요 또 이벤트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것이 그날 발표되는 내용들이 이후의 실적 전망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그날 이제 다양한 뭐 기술적인 발표잖아요. 그거는. 네. 그런데 결국은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장에서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그 소위 시장의 증가 추정치, 그 다음에 그곳에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될 수 있는 데 대한 추정치, 이것들이 강화될 것이냐, 네. 아니면 실망감이 나올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 전체로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YoY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율은 이런 회사한테는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고 전 분기 대비 이익 증가율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네. 근데 어마어마한 지금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왜냐하면 지금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20-30%씩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익은 뭐 70-80%씩 성장하잖아요. 네.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이 성장률이 결국은 언제 둔화되느냐가 결국은 주가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만약에 못한다면 시장에서는 리스크 오는 여전히 좀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그 소위 말하는 순환매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는 네. 충분히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많이 오른 자리에서 계속해서 증명을 해내야 되는 엔비디아 대장의 흐름을 또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순환매 장세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러면 수급이 향하게 돼.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또 주목해야 할 곳을 어디를 또 보고 계실까요? 지난 한 달간 사실 미국 시장을 가장 핫하게 끌어올렸던 거는 이 정보기술 쪽이 아닙니다. 네. 에너지 업종하고요. 네. 소재 업종이 사실은 네네.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이전에는 결국 유가가 상승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의 어쨌든 부양책 좀 마음에는 썩 안 들지만 네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이 일부 소외됐던 에너지 업종과 소재 업종으로 매기가 많이 돌아갔다는 것은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네. 만하고요. 꼭 고평가돼 있는 성장주가 아니라 이쪽은 오히려 좀 저평가에 있는 밸류 스탁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 업종에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로 급격하게 쏠렸던 자금이 조금씩 완화가 될 때 상대적으로 정말 못 갔던 에너지나 소재 섹터에서의 미국 증시 이제 반등을 좀 눈여겨 보셨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좀 연동이 될까요? 뭐 못 갔던 섹터라든지. 뭐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제가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는 건강관리 쪽이 여전히 좀 갈 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다행스럽게 지난 한 달간 헬스케어 쪽. 헬스케어가 네.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흐름을 보면 시차를 거의 갔거나
조금 시차를 두고 미국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적으로는 지금 에너지나 소재 쪽이 좀 그 사이에 많이 좀 헤맸습니다. 한마디로. 네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완전히 에너지 개발 업체는 없지만 정유주가 거기에서에 대한 일단 대체 프락시 네. 투자가 가능한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재 쪽도 뭐 그쪽에는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그 사이에 좀 못 올랐고 밸류에이션이 싼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주 또 주요 이벤트가 많은 가운데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섹터에 대한 관심을 예의주시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시장 진단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